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부터 선물까지 한 방에 알려주는 13시 투자스쿨 장학생 문다연입니다. 저희 오후원 투자스쿨에서는요, 배찬수 1타 강사님만의 전략적인 노하우를 통해서 투자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배워볼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신 뒤에 실시간 방송 보시면서 채팅창 통해서 소통 참여가 가능하시고요. 24시간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배찬수 보내주시면 저희와 24시간 소통 이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바로 인사드려봐야겠죠? 배찬수 전문가님 인사드려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장도 어저께 장에 이어서 약간씩 조정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도 마시고, 하지만 완전 급락은 아니에요. 그래서 기간 조정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금요일이니까 잘 마무리하시고 방송 끝까지 들으시면 또 오늘 장에 대한 힌트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인 금요일인데요. 오늘의 한 줄 시황평은 어떻게 해주실지 바로 짚어주시죠. 예, 오늘의 한 줄 시황평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장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가져야 되지만 주의도 좀 가져야 된다. 그래서 목표는 최고점, 최저점을 맞추는 게 아니다. 이 내용도 이제 유명한 100년 전의 명인이죠. 개인 투자자들의 가장 예전에 성공했었던 제시 이노버의 말인데, 그 최저점을 맞추고 다시 매수로 턴을 해서 최고점의 정리, 그런 거를 알려주면 굉장히 그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런 거는 사실은 매매를 하는 게 아니다. 정확하게 최저점과 최고점을 알면 참 좋겠죠. 근데 시장이라는 게 이제 박스장이 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횡보하는 장이 80%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운해가 굉장히 그 정확하게 간섬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래서 그냥 하는 말은 그런 얘기도 있죠. 뭐 발목에서 사고 어깨에서 팔아라, 그런 내용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의 그 욕망 내지는 탐욕, 이런 것도 섞여 있는데, 누구나 다 그런 생각하겠죠. 아주 최저점 바닥에 사서 최고점의 정리, 아니면 이제 이 선물 옵션이라든가 파생 같은 경우는 최고점의 매도, 최저점의 이익 실현, 그러면 또 수익이 굉장히 커지겠죠.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 앞으로 저와 함께 우리 13시 투자스쿨과 함께 매일매일 공부를 해서, 뭐 매매가 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또 매매를 잘할 때는 하루 종일 수익을 날 때도 있고, 그래서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더 길게는 1년. 저도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1시에 여러분과 같이 교육도 해드리고, 그리고 프로그램이 처음부터까지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냥 동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오늘 장 한마디부터 마지막 교육까지 제가 다 연결해서 방송을 하기 때문에 쭉 여러분들이 따라하셔서 수익이 나면 되는 거예요. 굳이 아주 최저점, 최고점을 잡으러 하지 말라. 오늘의 아주 중요한 명언이었습니다. 사실상 주가 최하단과 최고점을 잡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 변동성 안에서 우리가 수익을 챙겨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어제 저희가 시황을 짚어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코스피, 코스닥 모두 좀 일정 부분 급등을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전고점 부근에서 단기간은 횡보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 주셨거든요. 오늘도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볼 텐데요. 전문가님, 지금 시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화면이 요 뒤에 나오는데, 자, 오늘은 특이하죠. 그래서 며칠 전에 저도 사실 2,500선이라고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또 저도 사람의 심리라 더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누구나 다 했을 거예요. 근데 2,500선에서부터 어저께는 많은 조정은 아니죠. 오늘 뭐 종가는 플러스로 끝났는데, 오늘은 이제 2,500에서 2,470으로 2,500을 넘기는 이제 힘들겠죠. 그러면 꼭 못 넘는다는 건 아닌데 2,500을 가려면 또 30포인트 정도 올라야 되고, 모멘텀이 다음 주 특이한 모멘텀이 있을까요? 뭐 CPI 발표 같은 그런 또
시장을 확 전환시키는 그런 내용이 없다 그러면 다음 주는 어떻게 했어요? 오늘같이 긴 박스권, 그래서 2,500선에서 지속적인 숨고르기가 당분간은 일어날 거다.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도 강의 시간에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 텐데, 거래소 시장 어쨌든 뭐 그동안에 많이 올랐죠. 그래서 2,500까지 또 화요일 날인가 수요일 날 하루 만에 이렇게 오른 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발산이죠. 크게 오르는 거. 그러면 수렴 구간이 꼭 필요해요. 이게 없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구간을 여러분들이 요 구간은 발산, 요 구간은 수렴. 구간만 잘 체크를 하셔도 여기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다, 여기서는 어떻게 대응해야겠다. 어느 정도 나오겠죠. 그래서 크게 수익을 이제 보시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서 2,500선을 순식간에 한 53포인트죠. 그래도 이때 저번 주 월요일하고는 다르게 이때는 공매도 금지라는 호재, 뭐 대외적인 호재 두 가지에 얽혀서 하루 만에 130포인트가 올랐지만 이때는 그 정도 오를 만한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50포인트째 올라서 크게 안 빠진 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박스권으로 길게 흐르는 장. 요 기간이 이제 정확하게 또 맞았어요. 또 요런 박스로 계속 흐르기 때문에 종목으로는 이제 대형주가 이렇게 크게 오르지는 못하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히 장이 꺼진 장이 아니에요. 여기처럼 이렇게 떨어진 장은 아니니까 그 중에서 또 여러분들이 잘 테마주라는 걸 공부해 보면 또 수익을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식도 너무 과다한 매매를 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조금씩은 수익이 나는 장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관찰을 잘 하시고 연구를 잘 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방송에서 당분간은 코스피 시장 특히나 박스권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들을 이 수렴 발산 이론을 통해서 짚어주셨는데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 이론 배워볼 거니까요. 끝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한번 알아볼게요. 어제도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낙폭이 컸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큰 폭의 하락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코스닥 지수는 아무래도 거래소 지수가 하락을 한 것보다는 퍼센트로라든가 그 힘으로 보면은 조금 더 세요. 올라갈 때도 좀 단기 상승도 세지만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거래소 시장 대비해서 퍼센트로도 좀 더 빠졌고 오늘 뭐 또 이 날이 금요일이다 보니까 거래소 시장에 비해서 힘이 좀 없는 건 사실인데 지수 흐름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올라갈 자리도 제가 좀 더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빠진 자리도 변동성이 크죠. 거래소 시장보다는. 그래서 지금 이제 800선을 살짝 또 무너지고 있는 1.5% 정도 빠졌는데 사실 이제 하지만 어떤 흐름이 있냐면 코스닥도 재미있는 흐름이 종목별로는 또 강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있어요. 저번 주였었나요? 수요일 날 굉장히 장이 안 좋았을 때도 게임 업종들이 5에서 10% 정도 다 올랐는데 오늘도 그런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쪽은 여전히 크게 지수가 많이 빠졌을 때는 여러분도 기억이 나실 거예요. 막 5포인트, 6포인트 이런 식으로 빠진 장도 있는데 1%대죠. 요 정도 하락장에서는 올라가는 테마군들이 형성이 잘 되기 때문에 코스닥 쪽에서는 종목별 수익이 계속 발생을 한다. 그래서 연말까지 그런 흐름을 제가 그 1교시 시간에 계속 오전 테마, 오후 테마 이렇게 알려드리죠. 잘 연구를 하시면은 충분히 아마 거기서도 나눈 수익이 좀 날 거예요. 그래서 주식은 종목을 공부를 연구를 많이 하셔라.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지수 흐름은 좋지 못할지라도 업종별로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저희와 잠시 뒤 1교시에서 오전장과 오후장 강한 테마들은 어디가 있었는지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 알아봤고요. 선물 시장도 한번 짚어볼 텐데 지금 당장 332포인트까지 살짝 내려온 흐름이거든요. 어제 야간 시황부터 짚어볼까요? 예, 그죠. 이제 야간 시장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야간 시장의 중요성 그리고 강의 시간에 넣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래서 그런지 야간 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또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일단 먼저 주간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간 시장을 한번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은 자, 주간 시장인데 사실 오늘 뭐 변동성이 아주 센 흐름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335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35 라인에서부터
지금 1.45포인트 하락이죠. 등락이 좀 오르락내락 하는 모습이 있는데 이제는 좀 제가 1시 방송을 하면서부터 그래서 그런지 마이너스 1.5포인트 정도에서 지금 횡보로 박스권으로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335 여전히 이제 335를 돌파를 하진 못하는 모습 333이니까 그렇다고 335에서 한 2포인트 빠진 상황이라 많이 빠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333이 또 중요한 지수가 됐고 요거를 제가 야간 선물로 한번 돌려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야간 선물의 움직임인데 좀 보기 좋게 이렇게 크게 해서 확대해서 한번 보시면은 야간 시장도 12시 전에는 335에서 꽤 버텼죠. 근데 언제부터 떨어졌냐면 미장이 한참 개장하고 나서 이제 한 1시 40분쯤이었네요. 이때 그리고 어저께장부터 보는 게 더 낫겠네요. 어저께장 이렇게 돌려서 보시면 거의 335에서 1포인트 플러스 1포인트 마이너스 이런 움직임이 뭐라고 그랬죠? 제가 그전에는 12시 전후에 야간 선물이 급등 한 3포인트 정도. 지금은 어떠냐면 어저께부터 그런 흐름이 없어졌죠. 야간 선물에서. 그러면 주간장에도 급등하는 모습, 이런 모습은 이제 없어진다고 암시해 줬죠. 그리고 어저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부분이죠. 어저께 333을 바닥으로 해서 더 내려가진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또 종가상으로는 334.50이니까 전일 종가가 거의 뭐 0.3 정도 마이너스 정도? 별 차이가 없게 끝났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면 되냐면 트레이더 하시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주간에 어디까지 빠질까 저점을 야간에 보니까 333이네. 그러면 333을 바닥으로 보시면 거의 맞아요. 그래서 오늘 선물의 흐름이 지금 이렇게 보시면 현재 지수 또 333이네요. 333. 333에서 오버슈팅 좀 나왔다가 다시 332.5 많이 안 빠지죠. 332.5 다시 현재는 333. 그러면 이제 335는 시간이 꽤 지나야 되겠죠. 어저께 제가 강의한 내용 기간의 흐름 꽤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큰 파동이 온다. 이번 주 내용이 다 저도 기억이 나는데 다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제가 쭉 알려드린 내용 뭐 패턴은 반복된다. 근데 그 패턴이 빨리빨리 오면 재밌겠죠. 뭐 하루 만에 다시 오거나 아니면 오전에 패턴이 오후에 또 오거나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수익을 많이 낼 텐데 그게 아니고 꽤 오래 아주 그 매매를 또 했다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 날 정도로 그 매매를 완전히 손실이 나는 패턴으로 바꿔버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그 매매 패턴이 또 수익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패턴이 강한 패턴 아니면 변동성이 큰 패턴 그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는 1, 2포인트 뭐 2, 3포인트에서 계속 수렴 구간 요게 꽤 오래 갈 거예요. 다 지치겠죠. 그래서 우리 13시 투자 스쿨에서 그 지침을 제가 알려드리니까 잘 공부를 하셔서 지금은 큰 변동성 내지는 큰 그 방향성을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1, 2포인트 정도 움직이는 그런 박스 335에서 2포인트 정도밖에 지금 안 밀렸죠. 많이 빠진다고 생각하지도 마시고 여기서 뭐 다시 335를 넘고 345를 가는 장 그건 제가 2차 목표치라고 그랬는데 흐름이 일단 1차에서 멈췄어요. 요 구간이 꽤 오래 지난 후에 제가 또 위로 갈 건지 아니면은 또 추가로 하락할 건지는 13시 투자 스쿨에서 제가 시황 때 다 알려드리니까 시황 꼭 참고하시고 매매에 좀 초석으로 좀 다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도 큰 조정은 아니었지만 어제 미국 시장 개장 이후로 해서 좀 힘이 빠지는 모습이 연출됐는데 이렇게 좀 횡보를 하면서 약간의 하락을 주는 그런 장들이 좀 긴 시간 횡보를 이어갈 수 있겠다라는 점을 참고를 해보시면서 333포인트가 중요한 라인이 되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방향을 잡아봐야겠죠, 전문가님. 오늘은 롱과 숏 어느 포지션으로 한번 잡아볼까요? 예, 오늘도 어제랑 똑같아요. 숏이 아니고 롱이고 310.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시뮬레이션 화면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뮬레이션 화면을 좀 크게 하는 게 좀 낫겠죠? 이렇게 해서 크게 한번 확대해서 보시면 잘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요 HTS의 원리를 잘 이용을 하시면은 이 매매도 실전하신 분들이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시는데 어저께 한 100만 원 정도 뿌려서 이제 130만 원 정도 늘어났죠. 그리고 가격은 똑같아요. 4계약이니까 요것만 6계약으로 이렇게 올리면 되는데 큰 틀에서 변동은 없고 위쪽으로는 다시 제가 수렴 발산에 의해서 수렴을 꽤 오래 하고 나면 그 다음에 2대1이죠. 무조건 위로 간다는 게 아니고 345분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위쪽을 이것도 말씀드렸지만 몇 번 말씀드렸지 중급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모양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위에 레이쇼라고 해서 이렇게 1대2 비중으로 매수를 2계약을 340으로 한 덕에 계속 요 앞쪽으로 갈 경우에는 수익이 좀 늘어나요. 그리고 시간 가치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나중에 345가 가더라도 더 수익이 커집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오늘 1, 2포인트 조정이 났다고 그래서 1.5 정도죠, 선물이. 다시 추세가 밑으로 크게 내려가지는 않아요. 이제 대형주들이 다 거래소의 대형주들도 오늘 많이 빠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면 숨고르기를 마친 후에는 크게 조정을 하는 것보다 위쪽으로 한 차례 또 도전을 할 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쪽 콜 쪽의 요 레이쇼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아래쪽 풋 310 예전에 이제 300 풋을 매도를 했는데 맨 위쪽에 있는데 그림 뭐 숫자까지 잘 안 보일 거예요. 0.22 프리미엄이 너무 적어져서 310, 0.57 이런 식으로 제가 최초에 풋 300을 공략을 했는데 프리미엄이 너무 적어졌기 때문에 310으로 310도 0.5대인데 0.5 프리미엄도 아마 시간이 한 지금 이제 15일인가요 오늘? 11월의 중순인데 11월 말쯤이 되면 이제 310풋도 프리미엄이 거의 없어질 거예요. 힌트를 하나 또 드렸죠. 그래서 쉽게 매매를 하실 분은 300풋 매도만 치셔도 되고 지금은 이제 310풋 매도만 쳐도 시간이 지나버리고 나면 저번 달 같이 또 우리 최근 들어서 틀린 점은 어떤 점이 있어요? 미국에서 CPI 발표의 부진으로 해서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가 다가오고 있죠. 그러면 장이 밀리면 많이 밀리면 매수세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먼 외가 풋옵션은 프리미엄이 이제 앞으로 계속 점점 감소하는 그런 흐름을 될 거예요. 저번 달 같은 경우는 아래로 20포인트가 빠지면서 풋이 굉장히 커졌죠. 근데 그런 흐름이 안 나올 거고 지금 흐름은 거꾸로 콜 쪽에서 나오면 나오지 풋 쪽에서는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풋 300 그리고 이제 310이 주 공략이고 그 외에 이제 옵션의 원리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좀 난이도가 좀 있어요. 그래서 자세한 사항을 원하시는 분들은 노란 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풋 매도의 원리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드리겠고 결론은 어쨌든 롱이고 풋 310 매도입니다. 네, 오늘 장에서는 롱 포지션 310포인트 풋 매도로 잡아주셨는데요. 일단 선물 매매 전략 중에서 레이쇼 전략에 대해서 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 전략을 함께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든지 오늘 장과 또 주말 사이에 어떤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지는 저희와 함께 노란톡방 통해서 얘기 나눠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배찬수 보내주셔도 되고요.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화면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고 노란색 영어 링크를 누르신 다음에 입장 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저희와 함께 선물 매매 전략들 세워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선물 시그널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후환시 투자스쿨 본격적인 1교시 수업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1교시 수업은 투자의 맛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시면서 수익의 맛을 느끼실 수 있도록 오늘장의 맛을 분석해드리고 원픽 종목도 잠시 뒤에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장의 맛을 느껴봐야 될 텐데 오늘 장은 어떤 맛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예, 오늘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스닥 지수도 안 좋지만은 네. 또 군데군데 또 희망이 있기 때문에 달짝지근한 고단백 돼지갈비의 맛으로 정했습니다. 오, 네. 이해되세요? 단백질이 있다라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또 달짝지근한 그런 맞습니다. 맛이다라는 거겠죠? 맞습니다. 오늘 뭐 장이 썩 좋지는 않는데 그래도 우리 겨울이니까 단백질을 많이 섭취해야 되잖아요. 돼지갈비를 드시고 발산 구간, 옆으로 긴 횡보 이런 장에 잘 버티셔라 그런 의미에서 영양 많고 좀 서민 음식인 돼지갈비 드시고 쭉 오늘 또 날씨도 춥고 좀 눈도 오고 그러는데 몸보신 하시고 기다리시라는 의미에서 돼지갈비 정해봤습니다. 네. 단백질을 먹고 근력을 키워야 이렇게 좀 횡보 기간에도 잘 버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의 테마들도 알아볼게요. 오전장부터 짚어볼까요? 이 오전장에는 정상적인 종목들은 힘이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 또 슈퍼박테리아 이런 종목 때문에 바이오 쪽이면서 뭐 이 종목만 오른 게 아니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 뭐 유전자 관련주도 좀 많이 올랐는데 슈퍼박테리아가 좀 강력하죠. 그래서 오전장 테마주는 슈퍼박테리아 관련주로 갖고 나와봤고요. 화면에 이제 차트 나오는 차트는 종목이 인트론 바이오예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슈퍼박테리아 관련주인데 지금 이제 그 병원이라든가 이런데 얼마 전에 또 그게 유행했었죠. 빈대 관련주고 꽤 오래 갔는데 이제는 항생제 효과가 잘 안 듣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이제 그 슈퍼박테리아 때문에 내성이 생긴 그 박테리아가 좀 번식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서 인트론 바이오 쭉 조정을 보이는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오늘도 장이 이렇게 뭐 2%, 코스닥 1.5%가 빠졌는데 지금 20%가 올랐어요. 그래서 요런 이제 신약을 개발, 스위스 제약사와 슈퍼박테리오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흐름 때문에 이제 뭐 인류와는 별로 안 좋은 그런 내용들이죠. 빈대도 그렇고 우리 박테리아도 그렇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주 특화된 많은 회사도 아니에요. 특화된 회사. 그런 회사들이 오늘같이 안 좋은 장에도 뭐 20%씩 이렇게 상승을 하니까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항상 나오는 흐름은 아닐 거예요. 장이 안 좋을 때 그리고 그 회사와 밀접하게 이렇게 관련이 있는 그런 아주 1000개 중에 한두 개 종목 정도가 딱 지금 흐름과 맞아서 이렇게 20% 이상 올라가는 흐름이니까 그냥 저점이라고 매수를 하는 방식보다는 박테리아면 박테리아, 뭐 빈대면 빈대 이런 흐름을 여러분들이 쭉 이렇게 공부를 해놓고 체크를 해놓고 있다가 그런 흐름과 맞아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제 뭐 5%, 3%가 아니고 20% 정도 이렇게 수익이 나니까 지금 당연히 들어가면 안 되겠죠. 지금 20%가 오른 상황에서는 다시 이제 다음 그러면 희소하지만 가능성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 그런 걸 잘 연구를 하시라는 의미에서 알려드린 거고요. 그냥 인트론 바이오 뭐 그 슈퍼박테리아 연관이 있구나 내지는 이제 그러면 향후에는 이렇게 20%씩 오를 게 어떤 게 있을까 하면 저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우리 노란방에 들어오시면은 향후에 요런 흐름이 가능성이 있으니까 종목들도 요런 종목 있습니다. 그런 걸 제가 가끔씩 알려드려요. 많이 들어오셔서 그런 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매매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전장 대표 종목으로는 슈퍼박테리아 관련주로 인트론 바이오를 짚어봤습니다. 8월부터 해서 2달 넘는 긴 조정을 받았었는데 이번 주 들어서 강한 시세가 나오고는 있지만 오늘 당장에 20% 넘는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무리한 매매로서 따라가시기보다는 아직까지 오르지 않은 종목들 함께 공략해보시는 전략을 세워주셨고요. 잠시 뒤에 저희와 함께 공략해볼 수 있는 종목들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후장에서 어떤 테마들이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을까요? 예, 그래서 이제 확실히 저도 이제 테마라 그러면 주도주가 있고 그리고 따라오는 종목들이 있고 가급적이면 하루 하고 끝나거나 아니면 이슈가 있을 때 막 올랐다가 또 이슈 끝나면 바로 빠지는 종목 그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들어가기도 힘들고 잘못하면 또 물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길게 갈 수 있는 종목인데 오늘 또 특이하게 장이 안 좋으면 사실은 좀 힘이 그러니까 좀 부딪히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흐름. 그 반도체 종목. 그게 오후에 특이하게도 지수가 빠져도 굉장히 힘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지수가 다시 조만간에 반등이 나온다면 그 종목군에서 그럼 또 주변주를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대로 대장주를 들어가는 게 가장 낫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일단 반도체를 갖고 왔고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이제 반도체 회사도 올라간 이유는 또 있어요. 그동안에 이제 많이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감산을 하거나 자구책을 노력해서 이제 턴어라운드를 할 시점이 됐어요. 앞으로 이제 이 반도체 회사들이 흑자 전환할 수 있는 시간이. 그러고 가장 중요한 대형 호재로는 이제 우리 엔비디아에서 챗 GPT 이런 생성용 AI용 반도체예요. 그러니까 그냥 AI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AI용 반도체. 그래서 역시나 우리 기술력 이 AI도 마찬가지지만 반도체도 다 기술 집약적인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AI만 가는 게 아니고 AI가 가려면 AI를 만드는 반도체가 기본 초석이 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엔비디아 쪽에서 계속 초고성능 뭐 지금보다 2배 높은 그런 신형 칩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벌써 여러분들은 그냥 뭐 엔비디아면 AI만 가겠지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AI의 기초가 되는 반도체 회사가 당연히 수혜를 받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회사 대장주도 오늘 보니까 다 강해요. 그래서 그 관련된 종목 중에 안 간 게 있는데 그 종목은 제가 잠시 후에 공략주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AI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올해 시장에서 톡톡히 역할을 해줬었는데 핫한 모멘텀으로 좀 이끌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는 만큼 반도체주들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도 저희와 함께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반도체 관련해서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은 잠시 뒤에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원픽 종목 알아보기 전에 지난주 원픽 종목들 수익률은 어땠는지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지난주 원픽 종목들 수익률 정리입니다. 11월 6일에 공략했던 성일하이텍 폐배터리 관련주였죠. 1.1%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의료 AI 대장주로서 뷰노를 공략했었고 12% 넘는 큰 수익을 거뒀습니다. 11월 8일 공략했던 게임 대장주였죠. 크래프톤도 8% 넘는 수익률을 거뒀습니다. AI 관련해서 신생 기업으로서의 메리트가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솔트룩스 역시나 8% 넘는 큰 상승을 거뒀고요. K뷰티 대장주로서는 뷰티 스킨 공략했습니다. 5% 넘는 수익률로 누적 수익률은 35.88%를 기록했습니다. 네, 지난주 이렇게 5 종목들을 매일 하루에 하나씩 저희가 제시를 해드렸는데 오늘 시점에서 좀 수익 실현할 만한 종목들도 있는지 한번 다뤄볼게요. 예, 뭐 4종목, 5종목 중에서 10%가 넘는 종목이 있어서 2개 정도를 오늘 아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뷰노와 솔트룩스. 자세한 내용은 정리하는 타이밍이 언제가 좋을까요? 매수 후에 정리를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그건 노란방에서 제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고 일단 차트를 보면서 한번 분석을 해드릴게요. 뷰노부터 잠깐 보면 뷰노 AI 의료 관련주죠. 그래서 AI 의료 관련주 대장주가 루닛이었었고 2개가 다 요 장대 양봉 전에 제가 알려드렸었는데 이미 이제 4만 원을 다시 한번 그 앞에서 4만 원을 돌파하려고 했다가 실패를 했고 다시 4만 원을 돌파. 이제 다시 조금 지금 장이 좀 안 좋으니까 좀 내려가고는 있는데 다시 4만 원을 넘을 때가 올 거예요. 그러면 다시 또 10% 이상 수익이 나니까 그때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그거는 아마 다음 주쯤에 한번 올 거니까 노란방에 오셔서 정리하실 타이밍 제가 다시 한번 상세하게 알려드릴까 한번 들어오시면 안내를 제가 해드리겠고요. 솔트룩스는 차트가 훨씬 더 예쁘게 살아있어요. 아직 전일 양봉이 좀 강하게 올라가서 지금도 뭐 1%대 하락은 하고 있지만 저점에서부터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 솔트룩스도 같은 이제 뭐 로봇 관련주 수행 비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설명해 드렸었는데 한 번 더 양봉이 살짝 나오면 이제 이 가격대도 이제 3만 원을 넘었으면 10% 이상 훌쩍 수익이 날 거예요. 그래서 크게 보는 것보다는 일단 지금은 또 이런 종목들이 저점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까 일단 10% 이상 수익이 나면 수익 실현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금 반도체
로봇, 제가 저녁 시간에 강의해드린 AI 이렇게 해서 요 세 종목들이 다 기술 집약적인 사업들이에요. 그 앞으로도 이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그 세 업종들은 코스닥에서도 주도 업종이 될 것 같고 오늘 좀 특이한 점은 코스닥 지수가 안 좋은데도 반도체 업종이 제일 강하게 이렇게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업종들로 충분히 계속 수익을 낼 수가 있으니까 계속 저희 방송 들어보면서 테마주 내지는 주도 업종 연구를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0% 넘는 수익을 이미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빠르게 수익 실현을 하시면서 저희와 함께 다음 원픽 종목도 기다려보시는 전략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원픽 종목도 바로 알아볼 텐데요. 오후장에서 반도체주들이 강했잖아요. 오늘 또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 있을지 한번 들어볼게요. 예, 오늘은 반도체 주 중에 저번에 제가 한번 언급도 많이 하고 공략도 해드리는 종목들 좀 비싼 종목, 그러니까 대장주로 가능성 있는 종목 중에 이제 TCK라고 있는데 한 3일 정도 오르면서 10만 원이 거의 다 도달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은 이오테크닉스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으로 대장주의 위험이 있는 그 가능성이 굉장히 큰 종목이 ISC가 있어요. ISC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종목도 한 10만 원 선에서 계속 10만 원 돌파를 하려고 하고는 있는데 아직 10만 원 돌파는 못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차트에서 나오고 있지만 지금 9만 1,000원. 근데 반도체 종목이 오늘 최근에 보면 한 3일 전부터 탄력이 붙은 종목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 ISC는 10만 원이라는 가격의 대장주 바로 직전에 있는 가격인데 거의 지금 많이 못 올라온 상태죠. 뭐 올라오기는 올라왔지만 8만 원서부터 올라오기는 올라왔지만 8만 원에서부터 9만 원까지 더 이상은 안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앞에 고점도 거의 9만 원이 고점으로 이렇게 최근 들어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반도체주가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이면서 주도 종목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럼 9만 원에서 머물러 있지는 않겠죠. 그래서 10만 원 돌파, 뭐 11만 원, 12만 원 이렇게도 갈 수 있는 반도체 종목 중에서 굉장히 실적 면에서 우량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아마 앞으로도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실적도 우리 그 반도체 데스소켓 생산 업체기도 하지만 시도적으로 영업 뭐 계속 매출이 늘어나고 반도체 종목이 계속 호황인 상황이 내년도에서 이어질 거기 때문에 10만 원을 넘어서 11만 원 이상 충분히 앞 고점 8월 달 요 고점 정도 도달이 1차 목표 그리고 향후에는 그 이상도 내년에는 갈 수 있을 종목이라 ISC 반도체 업종 주도 종목 중에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업종으로 오늘은 토픽으로 가져 나와봤습니다. 네, 반도체 중에서도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종목으로 ISC 짚어주셨고요. 8월 전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만 하더라도 저희가 매일 한 개씩 종목을 드리는데 10% 가까운 수익률을 만든 종목들이 이번 주에만 3개가 나왔거든요. 추가적인 대응 전략도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되고요. 링크를 클릭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홀수 4글자를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배찬수 3글자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공략주들 가격 전략도 세워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2교시 수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후한 투자스쿨 본격적인 2교시 수업도 시작을 할 텐데요. 2교시 수업은 배찬수 전문가님께서 직접 만드신 특별한 투자 기법을 배울 수 있는 투자 클래스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배찬수 전문가님의 기법을 들으시면서 강의 중에 궁금하신 점들이 생겼다라고 하신다면 실시간 질문도 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유튜브에 검색하신 뒤에 방송 보시면서 질문 남겨주시면 바로 또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들어보시면서 궁금증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저희가 네. 또 이번 주에는 수렴 발산의 이론을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지수를 예측할 수 있는지 배워보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강의 시간이네요. 예, 오늘 네. 금요일이라 대단원의 마지막 파트까지 알려드릴 텐데 사람들이 진짜 지수가 오늘은 빠졌지만 다 너무 당황을 안 하신다고 그래요. 그 정도 흐름 제가 알려드렸기 때문에 한번 빠르게 한번 강의를 해보시고 오늘은 문도 아나운서가 한번 질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파생 상품은 어쨌든 그래도 지수 흐름을 안다고 하더라도 레버리지가 강한 상품이기 때문에 너무 자만감을 가지고 과도한 포지션 갖지 말아달라. 예를 들어서 어저께 저도 이제 2,500포인트를 좀 조정을 나오길래 좀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 보인 것 같습니다. 근데 방송 끝나고 보니까 또 플러스로 전환이 됐더라고요. 이거 이제 돌파다 그리고 콜옵션 100% 매수 오바. 오늘 참담한 결과 일어나겠죠. 과도하게 포지션을 갖고 가지 말아라. 100번 강조해도 더 말씀을 드려야 될 내용이라 한번 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자, 요 내용은 간단하게 시간 관계상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또 오른 만큼 빠지고 그 기간도 똑같아요. 포인트도 똑같고 다시 일정 기간 동안 횡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한마디를 잘 기억을 하세요. 전부 다. 기간을 기다려라. 느긋하게 기다려라. 우리 제시를 보면은 대공황 때 매도를 쳐서 한화로 뭐 2조 정도를 벌었다고 하는데 그냥 번 게 아니고 1년을 기다렸어요. 무건 수행을 1년을. 이 횡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600포인트 또 기간도 똑같아요. 6개월이면 600포인트, 왜 100포인트씩 움직인다고 그랬잖아요. 그 한 달 만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2100에서 2700까지. 그래서 요때 우리 에코프로가 150만 원을 찍고 내려가면서 모든 종목이 다는 아니지만 뭐 20에서 30% 정도가 하락을 했어요, 사실상. 그래서 저도 이때는 이제 우리 서울경제TV에서 여름 정도에 다시 47세에 은퇴를 했다가 지금 제 나이가 거의 나오네요. 50세에 이제 다시 시작을 하는 바람에 종목을 보느라고 지수 흐름을 못 봤어요. 그때 제가 이 흐름을 연구 좀 했었으면 여기서부터는 6개월 정도는 하락입니다. 급락은 아니지만 뭐 오르고 내리지만 결국은 종목별로 힘이 없었던 그런 6개월이 됐어요. 네. 정확하게 6개월 정도 600포인트. 그래서 그 구간은 이제 끝났으니까 너무 이제 우려하실 내용들은 아니고. 자, 복습이니까 빨리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요거 하나 더, 예, 요거까지 하고. 자, 그래서 이제 1년을 올랐으면 1년을 빠지고 또 1년 횡보. 제가 2017년도에 이제 16년도 정도에 우리 아들 얼굴이 기억이 안 나서 은퇴를 했거든요. 제이씨 리버모처럼 멋있게. 그리고 안 봤어요. 사실 부동산을 좀 많이 했지. 주식은 안 봤고 차트도 안 봤는데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보니까 2016년, 17년도부터 한번 그럼 볼까? 제가 만든 수렴발산의 이론에 의해서 과거가 맞아야 미래가 어느 정도는 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600포인트를 올랐어요. 1년 동안. 또 1년 동안 빠졌고 이 1년 동안 횡보, 양매도 대마왕, 양매도 친 분들이 올라갈 때보다는 사실 횡보할 때가 굉장히 편하거든요. 양매도 쳐놓고 그냥 놔두면 되니까 1년 동안의 이 무시무시한 기간. 그리고 올해도 똑같이 6개월 정도를 600포인트, 2100에서부터 이제 2700 정도까지. 그리고 다시 또 600포인트 조정.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퀘스천이지만 여러분은 이제 대충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흐를 것이다. 이제 내년부터 그러니까 올해 뭐 거의 다 끝났죠. 사실 지금 11월 중순이고 오늘 첫눈도 왔으니까 겨울이에요. 이제 겨울부터 몸보신을 하시고 내년 여름까지 요런 모습 아마 맞을 거예요. 한번 요 모습이 나오나 안 나오나 한번 내년 여름까지 한번 보시면 뭐 그렇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일자로 가는 일자 눈썹이 감이 이게 주봉이죠? 주봉인가요? 월봉인가요? 그냥 간다는 게 아니고 여기도 보시면 양봉이 나와서 막 위로 돌파하려고 겁도 주고 아래로 내려가려고 겁도 주고 뭐 살짝 깨지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1년 정도를 계속 요 박스 수렴을 했죠.
희한해요. 그래서 저도 이게 예전에도 사실 한 8년 정도 그때 이제 쭉 수렴발산 이론으로 지수 흐름을 다 알려드리니까 매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 그냥 주식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구간에선 열심히 또 뭐 현금을 좀 많이 종목을 많이 분산 안 하고 두세 종목 현금을 많이 이렇게 투자를 하셨다. 여기서는 그렇게 하면 큰일 나겠죠. 현금을 50% 이상 남겨놓고 종목도 좀 분산을 하고 여기서야 뭐 스킬이 있으신 분들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이니까 현금을 많이 갖고 있다가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셔야 되는 구간이고 여기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이거는 분석이 안 되는 장이죠. 코로나 때문에 뭐 1,500까지 갔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전 세계적으로 돈을 풀어가지고 그 후유증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내려온 거고 지금도 이제 고금리가 된 거예요. 여기는 분석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투기적으로 1,400부터 무려 3,300까지 저는 이때 아예 매매를 안 했는데 이때 주식 하신 분들 돈을 많이 벌었겠죠. 아주 양봉이 그냥 밑에서부터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또 우리 공매도를 좋아하는 JC 리버모가 여기서 매매를 했으면 장대 음봉이 많이 나와서 3,300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달나라 세계가 아니고 자 보세요. 2017년도에 여기가 2,000포인트 여기가 2,017포인트죠. 2,600포인트 참 2,600포인트 근데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해서 보면 거의 비슷하잖아요. 지금 요 부분에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2,600. 제가 무려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7년 전인가요? 지금 2023년도니까 꽤 오래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5년, 7년 전 가격 지수대가 지금 지수대예요. 그래서 힘내시고 어떻게 보면 7년 동안의 횡보, 제자리로 저도 이때 은퇴를 했는데 다시 이때 시작을 했다고 보시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요 수렴발산 이론을 잘 연구해서 앞으로 흐름에서 그리고 또 7년이 지나도 또 이 지수일 거예요. 아마 크게 움직임이 없을 거예요. 아주 오묘한 법칙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양봉 하나 나왔다고 막 전 세계가 폭등할 거라고 막 난리치지 마시고 음봉 하나 나왔다고 대공황이 온다고 너무 막 저 공매도만 치고 푸 싸고 그러지 마시고 7년이 지난 지금도 제자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을 거고 잘 분석을 하시면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 여기까지가 대단원의 제가 한 20년 동안 공부를 해서 만든 수렴발산의 이론인데 문다현 아나운서가 깜짝 놀랐을 것 같은데 혹시 질문 하나 할게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는지 왜냐하면 우리 초보자들 시청자님들도 이해가 된다고 네. 하시려면 문다현 아나운서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네, 확실히 예. 이번 주 내내 이 수렴발산 이론 네. 들었더니 완전 이해가 되는 것 같거든요. 특히 7년 동안의 이렇게 데이터를 보니까 횡보가 네. 길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어떤 마음의 위안도 좀 되는 것 같은데 예. 궁금한 점이요. 이 뭐예요? 수렴발산 이론이랑 네. 그 전문가님께서 좋아하시는 제시 리버모어의 이 피라미드 기법 있잖아요. 네. 피라미드 기법이랑 어떤 차이가 있을지 뭔가 그 모양 자체는 굉장히 비슷할 것 같거든요. 그 차이점 짚어주실까요? 예. 수렴발산 이론 그리고 제시르보의 피라미드 기법 다 이제 이론에 대한 내용이라 같은 내용이 아닌가. 어쨌든 이해가 되니까 또 그 고차원적인 질문을 한 걸로 제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다 된다고 생각하시고 저는 이제 잘 보시면 이거는 차트는 비슷해요. 근데 저는 긴 6년, 7년 된 이 종합지수로 만든 이론이죠. 그리고 이제 제시르보 같은 주식이죠. 주식의 매수, 불타기 기법인데 이제 조정 시마다 매수를 해서 결국은 강세장에서 끝까지 가져가라. 추세 추종자의 이제 대명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약간은 똑같은 건 아니고 당연히 이 목적이 틀리죠. 저는 종합지수고 그분은 이제 주식이고 하지만 큰 흐름은 비슷하다. 길게 보고 흐름을 저도 추세 추종이죠. 여기선 상승 추세, 1년 하락 추세, 횡보 추세. 여기서 상승 추세, 하락 추세, 이제 앞으로 나올 횡보 추세. 그래서 비슷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아주 일맥상통한 내용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우리 문다현 아나운서도 시청자님도 다 이해가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오늘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오늘 내용이 이제 대단원의 클라이막스인데 중요한 거는
이 내용을 제가 저번 주 월요일 날, 사실은 일요일 날 저녁에 보내드렸어요. 방송 대본에. 근데 화요일 날 335가 정확하게 맞았고 그 다음에 난데없이 횡보를 할 거라고 알려드렸는데 저도 좀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맞았어요. 그리고 이 내용이 앞으로의 전망입니다. 근데 또 이것도 맞았어요. 어떤 분은 저보고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닌가. 파생계 뭐죠? 신의 한 수, 귀수. 미리 죽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너가 이걸 알고 있었냐. 근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니고 하여튼 제가 공부해서 한 거니까 6개월간 상승 후에 6개월 조정으로 23년도는 마무리. 예. 벌써 이제 한 달 전인데 제가 또 연말이 되면 제가 내년 특집을 좀 확실하게 해드릴게요. 지수 예측이라든가 내년 대응하는 방법을. 그래서 대충은 나오지만 내년 중순까지는 수렴 구간, 횡보, 박스 구간, 가두리라고 그러죠. 가두리 양식장에서 이렇게 가두듯이 지수를 가둬두는 구간. 그러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저도 틀릴 줄 알았는데 2400을 기준으로 2500과 아래로는 2300, 2500과 2400을 기준으로 2300은 사실은 저는 안 왔으면 좋겠는데 2500과 2400의 박스로 좀 하단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물론 이게 1년 동안 아예 돌파를 못하고 아예 붕괴를 못한다는 게 아니고 다시 회귀라고 그랬죠. 회귀. 뭐 2600 근처까지 갔다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는 거고 다시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갈 수 있는데 뭘로요, 뭘로. 한 달 기준 만기로 그거까지 기억을 잘 하시고 계셔야 돼요. 혹시나 여러분 까먹었어요. 340, 330, 이번에 327. 만기일 날 선물 기준으로 해요. 코스피는 약간 내려가서 복잡하니까 오늘 2500을 넘어갔으면 제가 2500을 넘었잖아요. 좀 틀렸네요. 2600 막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럴 텐데 2500을 못 넘기고 어저께도 횡보를 했다가 오늘 종합지수가 몇 포인트 빠졌죠? 꽤 빠져서 2400 지금 아까 전에 차트 봤을 때 70이었었잖아요. 그래서 2500을 이제는 쉽게 못 넘기겠죠? 넘기려면 또 한 40-50포인트 정도 이상이 올라야 되니까 특별한 이벤트 큰 장이 아니면 요 박스가 앞으로 꽤 이번 달 그리고 다음 달 옵션 만기일 날까지는 요 안에 박스에서 갇혀지지 않을까. 예, 저도 지금 강의를 하면서 은퇴를 하고 나서 다시 시작을 했는데 녹슬지 않았다. 정확하게 일주일 전 박스, 일주일 정도의 전에 준 박스가 정확하게 지금 그 안에서 지금 지수가 흐르고 있어서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다음 지수는 어떻게 될까요? 근데 저도 공부해서 나온 거지 그냥 맞춰서 이렇게 점잖이 저를 맞춘 건 아니고 여러분들도 공부를 많이 하시고 저보다 더 훌륭한 이론이라든가 훌륭한 강의를 할 수 있으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더 업그레이드된 우리 제시 이론보다 저의 수련발산 이론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이론을 정립하셔서 내년도 2024년도죠. 2024년도에는 그럼 제가 이런 지수 전망 해드렸으니까 그럼 난 매매를 피라미드 기법 말고 뭐 불도저 기법으로 싹쓸이 돈을 벌겠다 뭐 새로운 기법을 만들면 되겠죠. 힘내시고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2024년 내년을 전망해 주시면서 어느 정도의 선에서 박스권을 만들어 줄지도 수렴발산 이론을 통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추가적인 내용들 강의를 듣고 싶으신 분들도 주말 동안에도 저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문자 샵 0082번으로 배찬수 3글자 보내주셔도 좋고요.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으로 들어오시면 이 선물 옵션에 대한 매매 기법들 함께 배워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3시) 투자스쿨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오늘은 롱으로 포지션 잡아봤고요. 원픽 종목은 ISC 알아봤습니다. 수렴 발산 이론으로 2024년도 전망을 짚어봤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